1-2번에 보시면요. 1-2번은 그 아까 기초평가하고 이제 급여적용계획서, 그다음에 급여적용 결과 평가에 대한 그 최근에 어떤 그 기록된 현황을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번이 좀 편하게 편한데, 그리고 1-3번은 나름대로 뭐냐면 최근에 작성을 하긴 했는데 누가 작성을 안 했는지, 누가 작성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현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면 이분이 작성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대상으로 해서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급여적용 계획, 그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했지만 발송하고 또 서면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또 새로 나온 급여적용 결과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설정 여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전관리 설명을 또 연일에 이상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수급자 어르신한테. 그래서 이것도 그 어떤 어르신한테 하셨고 또 어떤 어르신한테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에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쭉 내려셔가지고 여기 빈칸이 있어가지고 미작성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왜 미작성인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계기록지, 여기 보면 연계기록지가 있는데요. 연계기록지도 역시 퇴소하시면 당연히 작성하셔야 되는데 퇴소하셨는지 왜 퇴소를 하셨는데 왜 작성이 안 됐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기록지가 작성됐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작성이 안 됐으면은 해당 없으면 아직 퇴소가 안 한 경우도 겠죠. 예, 그리고 퇴소했는데 연계기록지가 작성 안 됐다 그러면 여기 또 미작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이제 현황 선택이랄지 뭐 그룹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 그룹 선택, 케어 그룹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해가지고 뭐 어떤 그 2반 또는 A반만 따로따로 선택해서 그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1-3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각 어르신별로 아까 1-2번은 최근에 작성된 현황만 보시는 거고 1-3번은 각 어르신별로 전체 작성된 이력을 보실 수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최근급부터 시작해서 그 2023년도에 작성된 그 어떤 전에 그 기초평가랄지 또 전에 급여적용 계획서까지 같이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별로 한꺼번에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기초평가가 작성돼 있잖아요. 기초평가 작성돼 있잖아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어떤 기관에서는 여기 그 새로 작성을 어르신에 대해서 기존 건 놔두고 여기 위에 있는 추가 작성 버튼 눌러서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다시 이 기존 작성된 거 누르셔가지고 수정에 눌러서 날짜만 바꿔가지고 새로 했다라고 좀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덮어 써지니까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거는 놔두시고 새로 추가 작성하실 때는 여기 추가 작성 여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작성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추가 작성하시면 이처럼 계속 이렇게 2줄 또는 3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력이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셔야 되고요. 막상 위험들 할지 묘창 그다음에 이 부분 다 아실 거예요. 기록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인지평가 쪽을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인지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성을 보시면은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저 위에 타이틀이 자 K-MMS2로 돼 있어요. 그죠? K-MMS2. 자,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이제 국내 어떤 그 저작권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인사이트랑 저희가 제휴를 맺어가지고 지금 제가 라이선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선스 기간이 이제 1년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 K-MMS2를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저희 쪽에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공지사항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 올려놓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지평가 K-MMS 양식 사용에 대한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현재 인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명 이상은 44,000원이고 부가세 포함입니다. 50명 미만은 33,000원으로 저희가 그 결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한 날짜부터 라이선스 기간이 1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제할 때는 아까 제가 9-3번에 안내 드렸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계좌로에서 입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금했다라고 이때 문의 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 K-MS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처리해드리면 바로 여기 추가 작성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와 같이 그 K-MMS2 그 화면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만약에 그 기존에 라이선스가 없다 그러면 이 CIST 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그
K-MMS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라이센스 구매하셨는데, 만약에 근데 우리는 그냥 그 CIS로 좀 쓰겠다. 그러면 여기 우측 상단에 CIS로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CIS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내 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단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작권이 있는 그 평가지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평가까지 작성하시고, 인지평가를 작성을 하시면은 이거는 그 욕구사정 평가 쪽 보시면은 여기 제가 욕구사정 작성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인지평가 그 결과가 욕구사정 쪽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연동이 됩니다. 작성된 걸 보여드리면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인지 상태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에 방금 그 평가 결과를 같이 연동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욕구 사정에서 따로 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지 평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연동 처리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시 작성된 거 보시면은 여기 4번 쪽이죠. 4번의 인지 상태 쪽입니다. 여기에 아까 1월 17일 날에 그 CS 평가한 그 점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여 적용 계획서인데요. 급여 적용 계획서는 저희가 이제 그 추가 작성 누르셔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급여 적용 계획 일괄 업로드 버튼이 또 있어요. 왼쪽 하단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괄이니까 그 매년 초에 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전체 어르신을. 그러면 공단에 그 공단 전산 포털 사이트에다가 전체 어르신을 다 급여 적용 계획서를 작성했고 전체 어르신에 대한 그 급여 적용 계획서를 엑셀로 다 받아서 한꺼번에 이제 올리실 때 여기 급여 적용 계획서 이어 업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 통해 가지고 엑셀 선택 눌러서 전체 어르신에 대한 그 엑셀을 한꺼번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한 분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강준희 어르신 선택하면은 이와 같이 어르신에 대한 그 간단하게 그 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이 나오고 이걸 저장을 하시면은 그 강준희 어르신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첨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단 작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공단에서 그 엑셀 받아서 저희 쪽에 올리신 거고요. 저희 쪽에 올리신 거고 이게 공단에서 작성된 겁니다. 작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올린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 그냥 작성을 하신 거예요. 작성으로 된 거는 이런 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추가 작성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 공단에 업로드하는 방법이랄지 또는 케어풀 업로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하는 방법 눌러보시면은 공단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셔가지고 이제 공단에 업로드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 하단에 보시면 공단 전산 급여 제공 계획서 업로드 등록법 개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제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더 내용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공단에서 제공된 그 업로드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공단에서 케어포를 업로드하는 방법, 이것도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 보셔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저희 쪽으로 올릴 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 다 작성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어르신이 이제 기초평가 하시고 나서 기초평가에 따라서 이 어르신한테 어떻게 급여 제공해야 될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목표랄지 이런 내용도 다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성된 내용을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작성일이 있고 그다음에 급여 결과평가 반영 그다음에 발송 안내 완료까지 다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그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된 거를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제공하시잖아요. 뭐 오셔서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멀리 계셔서 비대면으로 안에 또는 뭐 오시기 좀 귀찮아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여기 급여 제공 계획서 발송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문자랄지 또는 뭐 그 알림톡 또는 보호자 앱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호자 앱 같은 경우는 저기 10번 부가 서비스에서 10-6번에서 그 보호자분들한테 제공해가지고 이분들이 한번 로그인 하셔야지만이 여기 그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6번도 혹시 사용 안 하지 않는다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알림톡이랄지 문자 전송하시면은 이분들한테 이와 같이 전송되고 이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핸드폰의 화면인데 핸드폰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그냥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평가지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평가지표 내용 다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평가지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이건 아까 제가 변경 사유서인데, 네, 급여정 계획서입니다. 자, 급여정 계획서, 그 조합안보 31번 지표죠. 자, 31번 지표 보시면은, 자,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일의 작성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개시일까지 이제 그 수급자한테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실시했는지 그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평가지표 보시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또 쭉 내려가서 여기 확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자, 그 실제 3번이죠. 독고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제공 계획을 우편 등 발송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편뿐만 아니라 전산을 통해 가지고 보내도 인정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내면은 이분들이 그 어떤 그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했다는 어떤 그 유선한 통화 내력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통화하시고 그에 대한 상담한 이력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상담일지까지. 그래서 1다시 아까 4번에 보면 상담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일지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시설 관련된 그 지표인데요. 시설 이 지표랑 조약안이랑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급여정계획서 제공 시 보호자의 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서명을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메일 전송, 문자 발송, 그다음에 SMS 메신저 제공도 인정되나 제공 시 제공했을 때 급여정계획서 전문을 전송했음과 제공 후 추가로 보호자에게 유선 안내였는지 평가 시 확인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문자나 알림톡 발송하시면은 저희 쪽에 발송 이력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분들한테 그 유선으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상담했다라는 내용까지 남기시면은 다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시면 비대면 제공 시 유선을 통한 추가 안내가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냥 딸랑 보내기만 하시고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유선으로 연락해서 안내까지 하시고 어떤 상담 일지까지 남기셔야지만이 이에 대한 어떤 평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간과하셔가지고 안 하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은 저희 쪽에서 유선 안내라고 해서 그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 나오는데 그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상담한 내용을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안내를 드렸다는 내용을 여기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남기셔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위에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한번 보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남기셔가지고 뭐 상담 구분이랄지 뭐 상담 방법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4번 그 1-4번에 보시면은 여기 상담 일지 쪽에 같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나요? 급여 제공 계획 발송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실제 보호자분들 이렇게 화면상에서 이제 휴대폰 화면에서 서명까지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산을 이용해서 충분히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새로 작성을 또 하실 때 추가 작성을 눌러보면은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에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작성 눌러보시면은 우측에 뭐 물론 이 수급자 어르신에 대해서 이전 자료 조회 눌러가지고 과거에 작성된 거 그대로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또는 급여 제공 계획 불러오기 누르셔가지고 이 어르신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 유형의 어떤 상태 어떤 어르신이 계실 수 있잖아요. 또 등급이랄지 또는 어떤 질병 상태랄지 그러면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계획서를 보셔가지고 미리 보기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미리 보기 보셔가지고 이 어르신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랑 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겠구나라고 해서 불러오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또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도 또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반영이 있는데요. 실제 이거는 뭐냐면 급여 제공에 있어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급여 제공을 하시는데 어르신이 보면은 뭐 사례 관리랄지 또는 뭐 상담이랄지 또는 어르신의 어떤 기능 상태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는 뭐 욕구 사정에 따라서 또 뭐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르신이 이런 사유에 따라서 급여 제공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급여 제공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급여 제공을 했는지 그런 그 어떤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반영은 뭐냐면 어떤 발생 시에 기록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이건 하나 어떤 그 발생된 그 사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급여 제공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중간 관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상담이랄지 그 사료 관리, 아까 제가 사료 관리는 8-5번에서 급여 제공 반영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상담도 마찬가지고 상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어르신한테 급여 제공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급여 제공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에 대해서 그 작성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불러서 그래서 관리가 같이 왼쪽 항목에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어르신은 어떤 뭐 상태 변화랄지 최근에 작성된 뭐 기초평가, 그다음에 또 욕구 사정도 마찬가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부분은 어떤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제가 그 사례 관리랄지 상담일지 쓰시면 자동으로 또 목록 관리되고 또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딱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된다.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급여 제공했다. 그럼 당연히 이걸로만 기록이 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실제 급여 제공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뭐 저기 3번 뭐 급여랄지 또는 뭐 이동 서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는 뭐 4번 뭐 간호 쪽이랄지 물리 또는 뭐 5번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 방금 어떤 그 상담이랄지 사례 관리랄지 어떤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여 제공 그 변경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자, 이것이 약간 좀 금년에 새로 나오는 그 항목이죠. 2022년까지 없다가 이제 금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예. 평가지표 보시면은, 자, 이제 주야간부 44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평가지표에다가 이제 추가된 신설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어르신 그 다른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는지 보는 어떤 그 지표인데요. 자, 보시면 실제 그 1번, 2번 기존에 있었고, 자, 보시면 이제 3번, 4번인데, 자, 평가 결과를 작성하실 때 뭐냐면 주기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 이상 한번 작성하셔야 되고, 수급자 어떤 뭐 상태 변화랄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시면은 결과 평가를 작성하시고, 이제 다시 30일 내에 어떤 그 이상 여부, 어떤 그 재작성하던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30일 내에 재작성할 수 있도록 또 지표가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과 평가를 하시고 또 결과 평가 작성된 거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밑으로 보시면은 저쪽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좀 강준희 어르신에 대해서 좀 작성해 볼게요. 자, 추가 작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지금 현재 어르신께서 1월 31일자로 지금 작성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는데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또 이제 어르신 어떤 또 신체 변화랄지 또 뭐 상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보면 그 제가 또 그 이 결과 평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정확한 가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보시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체크상이라고 해서 제가 가이드를 하나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표에 이 가이드에 따라서 어르신이 어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뭐 전부 다면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급자의 그 욕구나 또는 어떤 보호자의 욕구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급여 제공 계획 이후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상태 변화가 있다, 상태 변화가 있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 제작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이제 30일 내에 제작성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선택 안 한 부분은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서술식으로 바꿔서 작성하셔도 되고 이 내용에다가 좀 더 기관의 어떤 그 의견을 어떤 총평을 좀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작성해서 어떤 총평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그 공지사항 쪽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작성되어 있는 그 동영상이랄지 어떤 자료를 좀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79번 보시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작성 방법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영상이랄지 어떤 그 교육자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보셔가지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작성하실 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면 그 지표에 보면 30일 내에 제작성되어 있는 그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했는지.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일단 제가 좀 날짜가 좀 밀려서 그런데 이걸 좀 앞 날짜로 좀 바꿔볼게요.
예. 일단 제가 그 최초에 작성되어 있는 게 지금 2월 23일입니다. 근데 2월 23일자로 30일 내니까 거의 한 달의 날짜잖아요. 추가 작성 눌러가지고, 뭐 추가 작성 눌러서 날짜를 4월 13일이 아니고 한 3월 한 15일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30일 이내에 작성되는 그 날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일자를 이 날짜로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반영이라고 해서 아까 그 평가 지표 그 4번에 나와 있는 그 지표에 부합되도록 그래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 날짜로 작성되어 있는 이 결과 평가를 반영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아까 그 평가 지표 그 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